자발적 유배. 어느 날 그에게 유배형이 떨어졌다. 그나마 목이 붙어있는 형벌을 준 것에 그는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유배지를 향해 홀연히 떠났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먼 길을 났으며 그는 있었던 곳에 대해 생각하며 벌을 받아들임에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제 떠나면 그가 있음으로 해서 소중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살아온 많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가 살고자 하는 곳, 그가 살던 곳에서 추방되는 것이 유배란 것을 아는 그는 한시 유배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을 디뎠다. 그에게 생명의 의지를 가능하게 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종신 유배가 아니란 것이다. 그보다 죄질이 가벼운 어떤 자는 종신 유배지에 처한 것에 비하면 그의 한시 유배는 위안이 되면서 동시에 그보다 더한 죄의 무게감을 실감케 했다. 왜냐하면 종신유배형 처한 자는 유배지에서 죽어야 한다는 생명의 한계를 분명하게 준 것에 비해 한시 유배형은 언젠가는 죄질이 공정하게 재평가되어 형기가 감해져 본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심신을 매 순마다 괴롭히는 자기 체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까지 사전에 생각한 죄인에게는 법의 권한으로 한마디 결론을 윤허한다. 라는 왕의 말에 가긴 갑니다. 하지만 자발적 유배라고 소위는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의 말에 형장은 폭소가 터졌다. 왕을 위시한 모두가 웃기에 나라고 웃음이 없을 솟냐라고 생각한 그는 그들 모두가 합한 것보다 더 크게 웃었다. 그들은 웃기 전에 다들 한마디씩 짓거렸는데 유배면 유배지 자발적 유배는 뭐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바로 저자를 두고 한 말이었어. 세상에 남 많은 온갖 실없는 말은 다 들었지만 저런 실없는 말을 듣는 행운도 오래 살다 보니 누리게 되는구먼 따위였다. 지력이 낮거나 아예 부족한 신하들이 한마디씩 하며 미친 것처럼 웃을 때 어인 일인지 왕은 침묵을 지켰다. 그것을 본 그는 그나마 왕이 덜 떨어진 놈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진보다리 챙겨 돌아서면서 또 한바탕 구중심처 대궐 처마가 들썩일 만큼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 유배지를 향해 떠난 것이다. 죄지은 자에게 고향 땅 또는 그에 가까운 곳을 유배지로 점찍어 줄 리가 없다. 들어보지도 가보지도 못한 먼 땅 유배지를 가는 길은 멀고 멀었다. 가도 끝이 없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희재는 험준한 산마루를 넘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기재는 깊은 골짜기를 타고 우주 넓은 줄 모르고 기재는 드넓은 평야를 걸어야 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있었다. 험준한 산 중턱에도 너와 집이 한둘 있고 깊은 골짜기에도 초가가 모여 있고 평야에는 기와와 와가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다. 사람이 사는 자연과 주거 환경이 다양하다는 것을 그는 보고 느끼며 죄의 대가를 치르러 간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마음의 심연에서부터 작은 기쁨과 설렘이 일었다. 그 감정은 유배지로 가는 동안 점차 희망으로 바뀌었다. 집신 몇 켤레 보찜에 묻고 찬 대신 바퀴 달린 것을 편하게 타고 가며 그는 한동안은 사람이 그리워 그들을 보려 애썼다. 저 멀리 산비탈 돌밭에서 농기계 대신 소가 쟁기질하는 농부를 보는 것에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고 생존하려고 물속에 주저앉아 다슬기를 줍는 노파들을 보면서도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리움과 연민, 잡다한 감정을 유발한 그는 또 직접적으로 얽힌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도 가졌다. 한결같이 모두 그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라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리움이란 달콤한 말이 이내 명치 끝을 도려내는 듯한 무기로 바뀌었다. 몹시 사람이 그리우면 고갯마루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며 같은 짓을 하는 행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애착을 두기도 했다. 그리움이란 찰거머리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하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고독이라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은 그는 그것과 친해지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독이란 놈도 그리움 못지않게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였어 머리맡에 두거나 연인처럼 감싸 안을 이양이면 내숭을 떨며 발뺌을 하다가 반대로 등한시하면 친한 척하기를 반복했다. 고독은 변덕맞아 참으로 사귀기 만만찮았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친구와 연인 같은 고독을 멀리 하기로 했다. 가능하려면 사람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증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침내 그는 터득했다. 사람이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을 일컫 음으로 그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 그가 고독에 한동안 집착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구실로 어떤 밤에는 훌쩍거리다가 끝내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 턱에서 낙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자신의 집착이기 때문인 것을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을 이긴 후에 터득한 것이며 자신이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자에 대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둔 결과였음을 안 것이다. 그리고서 그는 사람 대신 자연의 눈을 뜨려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 모를 잡초에 밟히는 돌멩이 하나와 거대한 암벽에
모두 제멋대로 개성을 한 나무에 관심을 돌리기도 쉽지가 않았다. 아니, 사람을 아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자연에 대해서는 감히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단 명백한 사실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다. 때로 무지가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낫다는 좋은 글이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 자연에서 백지가 된 그는 눈처럼 흰 종이를 펼치고 마음껏 상상을 휘두르려고 붓을 가다듬는 화가의 그 엄숙함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또한 음악가가 오선지에 음표라는 도형을 빌미로 음악을 만들지만 그 내면에서 수학자보다 정교한 산술법을 시도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자연에 접근해야 한다는 어렴풋한 공식을 그는 찾아냈다. 규율과 통제 및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가 있는가 하면 보이는 온갖 것이 무질서의 거대한 집합체인 듯한 자연에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얼마나 걸렸는지 셀 수도 없는 많은 날을 보내고서 드디어 유배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이 이야기에 이어진 글은 발현 일기장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2011년 1월 2일) 강원도 홍천 바람골에서 쓴 것 같고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하. 낭독 글 읽어주는 아무개, 즉 글 쓴 사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